네, 네, 안녕하세요. 뭐 마이크가 여기 따로 있는데 볼륨 조절이 안 되나 보네요. 저한테 아마 할애된 시간이 한 40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하다 보면 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보자. 사실 갑자기 제가 중국 출장 중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료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느껴지기에 좀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세하지는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보고는 로봇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정도만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있고요. 지능로봇 메카트로닉스 연구실이라는 걸 맡고 있고, 오늘 강의 내용은 지능로봇, 사실 로봇 얘기하는데 기술들이 좀 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레벨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에 대해서 잠깐 한 개씩 사례를 들어서 한 개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어가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로코모션이라는 건 움직임에 대한 기술이고요.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건 조작인데,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원래 만들어진 게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 또는 동물인데, 로코모션은 이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니플레이션은 조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디 가서 뭘 이동을 하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펜스 플래닝이라는 게 경로인데, 경로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걸 잘 이동할 수 있는 기술들이 거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로봇 비전은 눈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각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몇 가지 새로운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그런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했던 사례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로봇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보는, 지금이야 모르겠는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로봇 그러면은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이와 같이 생긴 로봇이 물건을 갖다 자동차에 붙이고 자동차 프레임에 붙이고 용접을 하거나 조립하는 그와 같은 로봇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짜여진 틀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로봇이 어떤 작업,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로봇들이 점차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집에 혹시 청소 로봇 쓰는 경우 있죠? 무선으로 움직이는 청소 로봇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소니에서 만든 이런 장난감 로봇 같은 아이보라는 장난감 로봇 같은 경우로 점차 확대가 되기 시작해서, 실제로는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이건 바이센테니얼 맨이네요.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단계인데, 아마 조만간에 리얼 스틸이라든가 아니면 트랜스포머 같은 로봇이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못 하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때 되면은 지금 이런 로봇은 어떤 공장 내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바닥에 고정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되면은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다치겠죠, 그죠? 다치게 될 거고, 사람한테 어떤 위해가 가해질 거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들이 잘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일단 지능형 로봇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가장 크게는 사람처럼 어떤 걸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외부 환경을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뿐 아니라 주변에 뭐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그걸 퍼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걸 판단을 해요. 이거는 가서 밀면은 밀리는 거고, 아니면 이건 부딪히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손으로 잡고 움직일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가서 잡을 건지, 그런 것들을 동작을 자율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걸 보고 저희들이 지능형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직 로봇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국제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로봇 쪽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 로봇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하고요. 그 기존 산업용 로봇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있고, 요번에도 수조를 가가지고 제가 큰 명제를 하나 던지고 자율이라는 걸 가지고 집어여서 정의를 좀 바꿨더니 말들이 많네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인식과 판단 그리고 자율적인 동작이 바로 로봇의 가장 기본적인 지능형 로봇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이라는 게 기존 산업에도 쓰이는 산업용 로봇도 있지만 여러 전 범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지능형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분류하는 일도 제 일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3가지 형태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전문이 빠져버렸네요. 요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요런 거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로봇, 그리고 딱 정해지지 않는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로 이렇게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로봇 기술 그러는데, 여기 I는 인텔리전트 로봇의 약자예요. 지능형 로봇 기술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매니플레이션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달걀을 잡을 때랑 굉장히 무거운 아령을 잡을 때랑 힘을 주는 게 다르죠. 잘못해서 아령 잡는 것처럼 힘을 줘버리면 달걀이 깨져버려요. 그죠? 그와 같은 기능들도 있고, 여길 잡는 방법도 있고, 여기 잡는 방법도 있고, 잡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그와 같은 잡는 그걸 보고 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잡고 그걸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거에 따라서 기술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와 같은 부분들을 조작 기술이라고 합니다. 매니플레이션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을 인식한다고 얘기했는데, 로봇은 사람도 환경을 인식하지만 로봇도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지도를 만들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오토노머스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을 하는데,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바퀴에 의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 기술들이 바로 여기에 3가지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로봇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로봇 몸체가 있어야 되는데, 로봇 몸체로만은 이루어지지 않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동작이 같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통합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센서와 눈에 어떤 감각할 수 있는 기관들과, 그리고 실제 동작하는 모터나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도 기술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포지션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위치 인식인데, 여러분도 가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하도 내려가거나 지하철에 딱 내리면 내가 이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 있죠. 그죠? 로봇은 더 글자 읽어서 읽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몰라요. 로봇도 똑같이. 그래서 위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로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로봇을 어디다 딱 갖다 놓고 파워를 딱 키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눈 가리게 해놓고 딱 내려다 놓으면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하철에 내렸을 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디에 내렸는지, 심지어 나이가 좀 들면은 지하철 내리는 것도 지나가가지고
내가 어디지? 그런 경우 생기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위치 인식이에요. 로컬리제이션이라는 게 위치라는 뜻인데, 내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표를 보고 나가는 방향을 체크하고, 몇 번 출구로 나가는지면 제일 빠른지를 사실은 몰라서 요즘은 핸드폰 찾아서 뒤져보죠. 그죠? 그 핸드폰에 맵,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로봇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자기가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야 될 곳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판정을 하죠. 계단을 올라가니까 빠르더라,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타야 되는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외국 가기 위해서 뭐 가방을 들고 가면 엘리베이터 타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지능에 해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눈을 사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불이 났으면 화염 센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후각이 좋다면 냄새를 맡아서 어디가 타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센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센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발로 걸어갈지, 기어갈지, 여러분들이 날아갈 수 있으면 날아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지, 계단 같은, 평지에 걸을 때랑 또 계단 걸을 때 달라질 거예요.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능형 로봇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도 같이 이제 있는 환경이 될 테니까 사람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한테 하이 그러면 로봇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동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보고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기술들이 이제 요 로봇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술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요와 세 가지 아까 설명한 퍼스널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매뉴팩처링에 쓰이는 세 가지 로봇으로 이제 나눠서 쓰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온 단계는 보면은 헬스케어라든가 교육용이라든가 그리고 건설 포크레인도 이제 무인화가 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는 경우도 지금 연구들이 되어 있고, 어떤 일부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보는 목적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처럼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내는 게 아마 최종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 있는 이런 기술들은 하나하나가 묶여서 로봇을 이루는 기술이 되는데, 이제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건 기구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구동 방법, 그 기계를 이루는 방법 내지는 그 원리를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자동차 쪽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무인 자동차를.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로봇에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있는데 그게 똑같이 자동차처럼 움직여요. 근데 보통 자동차는 어디 위를 움직이는가 하면 잘 닦여진 도로 위에, 사람들이 건설한 인공적인 도로 위에서 움직이고, 보통 로봇은 그렇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의 어떤 길에서 움직이는 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봇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게 바퀴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리고 다리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있는 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트랙으로 움직이는 로봇들도 있어요. 그 캐터필러처럼, 탱크처럼 트랙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로봇들도 있고, 한번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비디오가 너무 길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4개를 돌리려니까 너무 많네요. 자, 요와 같은 거는 이제 화성에서 발사된 그런 로봇이고요.
좀 줄입시다. 잠깐만요. 너무 소리가 크네요, 제가. 자, 다시. 하나씩다. 요거는 이제 화성에 착륙시켜 놓은 화성 탐사선이 2003년도에 이미 화성에 떨어져서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혼다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큰 볼하고 뒤에 작은 휠을 이용해서 임의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요거는 속에 보면은 바퀴가 조금 여러 가지 바퀴가 쓰였는데 그걸 보고 죄송. 요걸 보고 저 옴니 디렉셔널 휠이라고 그래서 임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바퀴예요. 메커넘 휠이라고도 불리는데 요거는 뭐 기본적인 그냥 바퀴가 4개인 그냥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통 요런 기구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할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임의 방향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화성과 같이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잘 움직이고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휠로서 이제 링크 구조로 업다운이 쉽게 이루어지고 한 개 한 개 바퀴가 따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퀴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그와 같은 그 로봇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로봇은 이제 그 트랙이라는 캐터필러라는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바퀴고요.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 파괴 현장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재난 구조에서 쓰이기도 하고, 요거는 로페즈라고 제가 키스트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요건 제 제자가 개발 실무자로 참여한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군용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라크에 파병이 돼 있던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캐터필러로 이루어진 로봇들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어렵게 바퀴로만 이루어진 환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환경 하에서 포도 쏘네요. 이렇게 대포도 원격으로 조정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 하에서 이동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캐터필러 타입의 로봇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로 이루어진 거는 사실 95년도에는 이렇게 콩콩 뛰는, 한 발로 콩콩 뛰는 스카이 콩콩 같은 것들이 연구되기도 했고, 요거는 제가 키스트 있을 때 4발로 움직이는 로봇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거의 무게가 엄청 커서 좀 천천히 이게 무게가 커서 천천히 걸은 건 아니고 요런 정도의 속도로 걷습니다. 빠를 땐 한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지금 걷게 했었고, 요게 한 96년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고, 요거는 이제 아시모라고 소니에서 개발된 로봇인데 2011년에는 거의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갖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피해가기도 하고 부딪힐까봐. 실제 어떤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도 이제 매니플레이션 기술도 이때 이미 많이 선보였었고요. 심지어 여러분 용기에 뚜껑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실제로는 거의 뛰는 정도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 나온 것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휴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요즘은 이 정도의 동작은 다 많이들 하고 있죠.
거의 사람과 유사한 정도의 그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요건 빅독이라고 그래서 한 60km 내지는 120km까지 짊어지고 거친 곳을 다닐 수 있는, 언덕도 다닐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눈 쌓인 곳, 얼음 위에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그래서 유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서의 특별한 기술은 뭔가 하면, 이것처럼 누가 옆에서 발로 차도 자기가 그걸 감지하고 내가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정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군용 로봇인데, 뭐 좀 재밌게 말하자면 구글이 이 회사를 몇천만 달러에 샀어요.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근데 군용이 돼 시끄러워서 다시 팔아버렸어요. 시끄러우면은 적들이 탐지를 하니까. 아마 소음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되면은 굉장히 나이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리틀독이라고 그래서 아주 작은 곳에서 굉장히 일레귤러한 환경에서 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같은 곳에서 만든 인간형 그 로봇 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4인용 군장을 다 지고 이동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인간형으로 만든 뭐 로봇 병사고요. 물론 똑같이 옆에서 뭐 힘을 주더라도 잘 적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점프 능력도 좋고요. 이런 경우는 뭐 엎드려 뻗쳐도 잘합니다. 물론 좀 더 운동을 좀 더 해서 근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요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동에 대한 어떤 기술의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조작에 대한 사례는 좀 더 그 미국보다는 아마 요 회사는 그 독일 회사인데 DLR이라는 독일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특별하게 갖고 있는 기술은 사람하고 같이 옆에서 움직이더라도 그 사람한테 무해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손도 사람 손과 비슷하게 어떤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가상적으로 손과 손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쪽 손을 움직여주면 요거 같이 힘과 간격을 유지를 시켜서 동작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그냥 잠깐 넘어가고 실제 사례를 한번 보죠. 그래서 실제 지금 동작 중인데 사람이 옆에서 당기면은 그냥 우리가 옆에서 친구가 당기는 것처럼 같이 사람과 같은 똑같은 동작을 해요. 그와 같이 그건 뭔가 하면 요 사이를 어떻게 일정한 스프링 같은 걸 넣고 유지를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양쪽에서 서로 움직였는데도 그걸 다 유지를 하죠. 그죠? 그리고 현재 뭐 이 통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판별을 하고 그거를 방향이나 조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뭐 물건을 만지듯이 이 경우는 이걸 공간에 고정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저 ISO에 와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런 기술 중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가 하면 로봇이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좀 더 지나가보죠. 이렇게 로봇이 부딪히면 사람이 죽겠죠,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특별하게 소프트웨어를 부딪혔을 때 지가 알아서 힘을 딱 줄여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집어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게끔 똑같이 움직이는데 부딪힐 때만 그게 되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을 아까 나온 친구네요. 이름이 하다딘이라는 친구인데 석사과정 시작해가지고 이연구로 박사과정을 받아서 지금은 권위자가 됐어요. 이걸 잘해서 물론 지가 실험 대상물도 됐지만 이렇게 부딪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렇지만 이런 로봇이 100kg짜리를 들면서 움직여요. 그죠? 좀 더 별로 재미가 없나요? 여러분들이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좀 더 파격적인 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로봇이 만약 이제 칼이나 공구를 가지고 움직일 경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찔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정지를 시킵시다. 이렇게 칼로 움직일 경우는 위험해요, 그죠? 이런 게 사람이 있을 때 안 위험하게 하려면 여기서 쓰였던 비슷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쓰면 딱 부딪힐 때는 멈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돼지 사체예요. 그래서 안 믿을까봐 이 친구가 또 직접 실험도 합니다. 칼로 움직인 경우고, 요 경우는 직접 자기가 실험한 경우예요. 요거는 그죠? 어이구 위험해요, 그죠? 잘 만들었죠? 굉장히. 뭐 이거는 좀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걸 이제 요런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교육이 요즘 점차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픽으로 어떤 모듈을 집어와서 화면에서 메뉴에서 갖고 와서 연결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이 친구들과 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렇게 한 위치에서 잡아서 이쪽까지 어떻게 가고를 이렇게 화면에서 갖고 와서 어떤 동작을 하라는 걸 해주면은 지가 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기술이었으면은 왜 화면이 뭐가 좀 안 좋았네요. 그 다음은 두 가지 이제 매니플레이션하고 로코모션에 대한 걸 잠깐 봤으니까 패스 플래닝에 대한 거 한번 보죠. 패스 플래닝이나 어떤 자율주행, 경로계획과 자율주행은 똑같습니다. 현재 아까 설명한 대로 현재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나서 그거를 바퀴로 움직이든 발로 움직이든 간에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쪽 방향은 뭐 예를 들어 1번 출구 방향이고 이쪽 방향은 2번 출구 방향이고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놔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동작을 하면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경우로 한번 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거는 집에서 쓰이는 청소 로봇인데, 청소 로봇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카메라를 써서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체크를 해서 형광등 몇 개를 지나갔는지 파악을 하고, 요 주변에는 초음파 센서를 해서 벽에 안 부딪히게 해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된 거는 벽이고, 요 위에 아까 실선으로 나온 거는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왔던 곳을 벽에, 요거는 로봇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맵이에요. 지도고, 그래서 집 구조 벽도 다 만들고, 자기가 지나왔던 부분은 완전히 지나왔던 부분은 초록색, 반쯤 지나온 것은 노란색, 그래갖고 청소를 자기가 얼만큼 했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맵을 만들면서 청소를 해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비싼 청소 로봇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외에. 나중에 기록해. 응? 그래서 다 기록을 하죠. 나중에 요 맵을.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를 더 봅시다. 요거는 이제 평지에서 하는 그 이동 방법이고요. 내비게이션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드론 요즘 많이 보이죠, 그죠? 드론을 이용해서 여기는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고, 드론이 건물 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드론에 뭐가 장착이 되어 있는가 하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센싱하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사진이고, 요거는 드론에 의해서 레이저 포인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짙은 부분은 1층이고 2층은 하늘색, 요게 색깔이 높이를 나타내고 요건 벽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봇이 파악해서 여기 벽이 있으면은 막혀 있으면 안 들어가고 안 막혀 있으면 가보고 그러면서 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물 내 화재가 났다든가 어떤 미로 지역에 뭐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뭐 구출한다든가 아니면 탐색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똑같이 이제 요런 기술들이 이제 자동차에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밖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탐지하는 부분이에요. 요게. 그래서 앞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탐지하고 옆에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건물의 외곽이 그 점으로 하얀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거는 실제 그 달파라는 데서 자동차에 달파에서 우승했던 사바스찬 스룬이라는 교수가 스탠포드에 있는데 거기 군내에서 실제 자동차를 동작시키면서 했던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방사선으로 이루어진 점들이 다 라이다라는 레이저를 이용한 센서로 얻어진 데이터고요. 여기 보면 자동차가 여기서는 좌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 멈추고 차가 없으니까 좌회전을 하게 되고, 요거는 차에서 찍은 카메라 사진이고, 여기 차량이 인식이 되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 스톱 사인에서 멈춰서 차가 있으면 멈춰 있다가 없으면은 이제 여기서 좌회전을 하게 되죠. 옆에 오는 차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들이 이용돼서 물론 차선도 인식을 하고요. 그 비전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인식을 해서 사람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실제 이와 같은 기본 기술의 비전이 많이 쓰이는데, 이와 같이 이게 비디오가 깨져서 여기는 안 나올 거고요. 이런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닌텐도 MS 박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박스 중에 키넥트라는 센서가 있는데, 키넥트라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어떤 손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사람의 손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예전에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와 같은 동작을 해 보이는 거예요. 화면에 메뉴도 만들고 그걸 확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다 로봇에서 쓰이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키넥트 센서가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비전을 이용해서 요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다이내믹 브레인이라는 국제 공동 연구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 요와 같은 것들을 해요. 요거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빨간 점, 녹색 점이 위치가 딱 일직선이 되게끔 유지를 하는 건데, 계속 지가 로봇 보고 그냥 해보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반복하면은 처음엔 금방 자빠지다가 횟수를 반복하면 그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가고 그 다음에는 계속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그거 외에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사람이 테니스 공 치는 법을 시범을 보여줬더니 얘도 치는 걸 배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다 AI가 적용된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해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라인 트레이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걸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을 시켰는데 여기 들어간 프로그램이나 여기 들어간 프로그램이 똑같이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보고 버추얼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실제 로봇을 안 만들어 보고도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이거하고 똑같은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는 오동작하는 것까지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뭐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96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고, 요거는 그때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키스트라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동작을 하는가 하면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는 뛰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뛰는 다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요 무게중심을 항상 요 다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요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보면 힙을 쓰면서 사람은 걸어가요. 왔다 갔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요런 로봇을 사족 보행의 기본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 했던 걸 보면 여기가 무게중심의 위치고 검은 점이 무게중심의 위치고 그거에 따라 항상 무게중심이 땅에 닿는 다리로 이루어진 면적 내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은 굉장히 그 안정되게 걸을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 실험한 영상인데 이 경우는 사실은 다른 센서가 없고 단지 바닥에서 발이 느끼는 압력만 측정해서 한 실험이에요. 여러분이 눈 감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중에 하나죠. 또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무인 건설 장비나 이런 쪽에서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굴삭기나 이런 걸 쓰면 소음도 많지만 굉장히 진동이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요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잘 집어연 건데 이거는 굉장히 흔들리는 데 반해서 똑같은 움직임인데 얘는 안 흔들려요. 그 시작을 내가 똑같이 했는데 얘가 좀 더 빠르죠. 안 흔들리다 보니까 또 즉 작업 능력도 낮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와 같은 알고리즘이 들어갔죠.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센서가 딱 2개가 더 쓰인 것밖에 없는데 이런 기능들도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기술들이 쓰여가지고 요건 공장에 많이 쓰이는 어떤 크레인인데 크레인에 짐을 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흔들리면 위험하겠죠. 그죠? 여기 뭐 어려운 식이 좀 있네요.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일반 크레인을 움직일 때 요런 줄에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막 흔들려서 다른 컨테이너 박스를 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적당히 집어여주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움직여요. 재밌게. 그죠? 그죠? 그렇다고 이게 더 늦는 게 아니고 더 빨리 움직입니다. 같은 동작에 대해서도 그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계속 같이 움직이죠.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지능 알고리즘을 같이 해서 요거는 한번 움직이고 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가 달렸는지 몰라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을 계속 흔들림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실제 산업용 로봇에도 쓰이고
지능용 로봇에도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몇 년 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마네킹 로봇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의 동작을 아까 본 키넥트 센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이하면 로봇이 반대로 그걸 인식해서 하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로봇 동작을 사람의 동작을 로봇이 따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 제가 있네요. 이거는 무슨 한남동 그 마네킹이다 보니까 옷가게 의상실에다 적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휠체어와 같은 그런 쪽에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휠체어가 경사진 곳에서 저희 학교인데 경사진 곳에서 각 경사 각도에 맞춰서 편안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자동 조정이 돼요. 이와 같이 자동 조정이 되고 넘어갔네요. 자동 조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네요. 이건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여기는 기름을 칠하고 조정을 했더니 얘는 그 트랙션 컨트롤 안 하고 하면 이렇게 되고 하고 했으면은 쭉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그 경우는 비탈진 사면을 움직일 때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요거는 크루즈 컨트롤인데 크루즈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속도가 일정하게 방향은 조정이 되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나는 방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좀 더 넘어갈까요? 이런 거 다 있는 기능들이라 그래서 휠체어에 핸드폰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앱을 만들어서 침대에 가서 누울 때는 침대 옆에 놓다가 침대에서 잘 때는 이제 저 멀리 보냈다가 다시 아침에 깨면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좀 더 휠체어에다가 뮤직 플레이어를 장착을 하고 음악에 따라서 이건 누구 저거네요. 뮤직에 따라서 춤을 좀 추게끔 그렇게 장난을 친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사람이 탈 수 있는 볼 위에서 요걸 확대한 그림이 요거예요. 볼 위에서 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사람이 탄 모양이고요. 실제 요건 뭔가 하면 요 볼 위에다가 모터를 3개를 걸어놓고 서커스에 가면 사람이 볼 위에서 발로 조정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커스 같은 거 본 적이 있죠, 그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디오를 찍은 게 이렇게 찍으면 좀 낮게 나오겠네요. 이게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모습이고 물론 이제 이게 또 다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속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이 친구가 제작하는 친구인데 조립하는 친구인데 겁먹어갖고 조정을 못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외부에서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서 현재는 제자리 회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장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풀 속도는 못 냈는데 이제 쭉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볼 하나 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들었죠. 응?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끔 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하나 찍었네요. 그렇죠? 여기 내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이로도 일부 넣기는 했는데 그건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게 요 장치입니다. 광고 카메라로 찍으니까 잘 나오죠, 그죠?
물론 이건 CG예요. 물속에서 못 갑니다. 미끄러져서. 자, 뭐 요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썼는데,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밌었어요? 네. 사실은 좀 더 최근 게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한 게 좀 있어요.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 위에서 무인 수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여기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방하고 관련된 거라. 저기 부산에 가면은 해군 저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해검이라는 무인 수상정이 하나 있고, 그거는 지금 쓰였던 기술들을 포함을 해서 레이더까지 해서 물 위에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비디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실제 현재 자동차를 이제 경희대학교 구내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를. 그리고 뭐 요거 외에도 이제 뭐 노인들이 어린애나 이런 데 보면은 유모차 같은 경우 끌고 계속 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오게끔 만들어 놓은 유모차나 보행 보조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로봇 기술이 쓰여져서 여러분 생활 환경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런 제품들이기도 하고. 자, 어쨌든 뭐 재미있게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로봇이 이런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제 강연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